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변해가는 북조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고운 여성 유현주 보도원입니다. 북조선에는 지금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돈, 그 돈 때문에 생기는 충격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북조선 돈주들이 돈 되는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곡괭이와 삽까지 동원해서 패싸움을 벌이는 것은 기본. 탄광업, 금강업, 건설업같이 돈 되는 사업에서 경쟁자를 없애기 위해 정부 살인까지 의뢰한다고 합니다. 북조선 돈주들은 이러한 정부 살인을 피하기 위해 개인 경호원까지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돈 때문에 사람 목숨까지 노리다니. 이거야말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상 보도 마치겠습니다. 관을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우리 재밌게 연기를 하니까 그거 연기만 봤을 때 내용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봉훈 씨. 아니 북한에서 전 저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감시도 심하고 확실하게 다 보고 있는데 감히 총부살인 저거는 미국 저 라스베가스나 뭐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야 전혀 저는 현재 지금 북한에서는 한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제 100만 원 사람 하나 죽여요. 이것이 이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동업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부자도 생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남한처럼 뭐 경찰이나 법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뭐 형법이나 민법 이런 것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나니까 서로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은 그냥 돈 몇 푼 받고 사람 까 죽이고. 그전에는 뭐 절도죄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살인죄가 엄청 급증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의 이 도로들, 한 지역으로 이제 통과한 도로들, 이 길을 차지하기 위한 이 범죄자들의 전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길을 장악하고 있으면 오고 가는 자동차를 턴다거나 여행객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털고 뭐 돈을 빼앗고 뭐 이런 이제 그것이 하나의 상권인 거 형성됐는데 이걸 또 빼앗겠다고 다른 범죄 집단이 거기 또 이제 그 결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리싸움. 그렇죠. 예. 이게 북한 무슨 뭐 조폭 드라마도 아니고 북한 당국에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당국 어떻습니까? 그러게. 북한이 이 지금 사회주의 제도로부터 네. 이 자본주의 제도로 바뀌면서 이 혼란기니까 그거를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감당을 아마, 못하는 거죠. 예, 네. 스스로 방향 잡기는 꽤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칫거리가 많은데 그 중심이 사실은 돈을 가진 돈주들입니다. 권력 집단이 노동당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장마당이라는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있고 그 중심에는 돈주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이 걸칫거리긴 하지만 체제를 지금 안정화시키는 역할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북한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체제 이행기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 노브이 루스키라는 그러니까 북한을 치면 돈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멘클라투라라는 원래 북한의 이제 귀족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권력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돈주들이 누굴 네. 업고 있냐면 북한이 노동당 간부들을 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쉽게 제거 못되고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을 처리하는 경우 북한 경제가 망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자니 너무나 이제 돈이 세상이 되고 그것이 지금 북한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에서 요즘에는 그 생계형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평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생계형 이런 자살자가 더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200 때문에 또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평양 같은 경우는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남편을 해외 노동자로 파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달러를 빌렸는데 그게 거리대금이 붙다 3,000달러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그 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몇백 달러에 그냥 그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살로서 그 빚을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북한에서 요즘에는 정말 자본주의가 북한식 자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아, 고리대금까지 있군요, 이제. 이제는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로 변한 북한인데요. 그에 따라서 간부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유현주 보도원이 전해드립니다. 간부가 되려는 자 애셋을 낳아라. 최근 북한 김정은이 북한 간부의 조건으로 아이 셋을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체제에 퍼진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이지요. 1960년도만 해도 여성 1인당 4.5명의 출산율을 기록했던 북한. 하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북한의 출산율은 1.9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걸 꺼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다 못한 북한 당국이 자녀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간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는 북조선 여성들은 모성 영웅으로 우대하고 3개월의 출산 휴가까지 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북조선 인민들은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을 더 늘리라는 것이야? 한 명 키우는 것도 버겁구만 버거워 라며 불만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셋이 없는 자 북한 간부 될 자격도 없다. 주세요 선생님.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출산율이 꾸준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과거의 통계를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네. 수백만 명이 월남해 왔거든요. 그래서 60년대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출산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여성 한 명당 그 출산율이 4.58명 정도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는 2명 정도밖에 안 되었고 네. 그리고 2014년에 통계를 보면 1.98로 그러니까 2명도 안 되는 네. 이렇게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인민군 병력 보충이 안 되는 거로라. 결국은 노동 강의 원칙에서 보면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라를 안 지키고 반당행위를 하는 거나 거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북한 간부들을 심의를 하고 승진시키고 할 때에는 자녀를 몇 명 낳냐. 특히 재밌는 거는 고아를 갖다 키웠느냐 안 키웠느냐 몇 명을 키웠느냐 이것이 승진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출신 성분이 좋아야 또 최근에는 뭐 돈이 좀 빼기 좋아야 하는 그래야지 승진 길이 좋았는데 요새는 출산을 많이 하고 고아를 데려다 키워야 한다. 입양. 예, 입양이죠. 네. 이런 문제까지 이제 생긴 거죠. 네, 2012년도 당시 제가 군복 입고 군복무 할 때인데 그때 군에서 간부 사업하는 간부 일꾼들한테 그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게 있었어요. 군에서 이제 장교들이 승진을 하려면 자식 2명 이상 낳아야 자식 수를 보고 승진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12년도에 또 어머니 대회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해에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어머니 대회를 열었고 거기선 자식을 많이 낳은 부모를 어머니 대회 다 불러가지고 네. 이제 뭐 선물도 주고 그런 걸 한 걸 보는데 자식 낳는 문제가 북한에서 정말 네, 긴장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넘어올 때 이제 네. 원산에서는 여자들이 시집을 늦게 가는 게 이제 유행이어가지고 30대 초반 거의 33세도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자식을 또 키워놓으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막 박대하고 막 이런 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런 거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애들이 이게 그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장마당이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얼핏 들으면 북한이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이제 잘 살아지는 거 아니냐,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신 서량 씨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북한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 기존에보다 그 평균적인 수준은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고난의 행군 전에는 배급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는 그냥 애기를 읽어가지고 거기다 그 심어 먹고 살고. 근데 그 시내 같은 데서 보면 그 장마당이 그 활성화가 되면서 그 장사를 해서 살고 또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상점도 자기가 차리고 네. 세관 같은 데다 등록해놓고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밀수가 또 왕성되면서 평균 수준은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따라 못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죽 먹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북한에서 지금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또 주민들의 생활 의식 수준이나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화 됐다라고 해서 북한이 잘 살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프로에 달하는 사람들밖에 없고요. 대신 이 사람들과 달리 상대적인 그 빈곤층이 더 많이 생겼고 네. 사회 양극화가 날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외환이 이중 구조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해서 북한이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종사하면서 조금 나아졌다 뿐이지 절대로 북한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이런 체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대북 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탈북자 행렬도 끊이질 않고 또 북한은 결국에는 정말 주민들의 고통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